재미있는 창작 써라. 이야기 뚝딱. 오늘의 이야기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그런 신비한 동굴 이야기 올시다. 그럼 모두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먼 옛날 한양 근처의 어느 마을에 김동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어요. 헌데 그는 때마다 고개 넘어 깊은 산중을 향해 산을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속 깊숙이에 있는 어른 키 하나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동굴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마치 산짐승이 들락날락거릴 것만 같은 아주 외진 장소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내 김동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곳에 몰래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몇 발자국 더 들어가니 아주 커다란 돌문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려, 오늘은 또 뭘 꺼내오면 좋을까나? 잠깐 동안 생각에 잠기는 김동이었습니다. 옳았구나, 그려. 목전에 내 고향 친구들하고 잔칫날 하나가 잡혔으니 말이지. 그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맛 좋은 술통 하나를 꺼내와야 쓰겄구만. 그리고는 내가 마실 땐 마냥 기분만 좋을 뿐 절대 취하지 않는 그런 술이어야 하겠지. 좋아, 오늘은 이것이로구나. 라며 양손을 비벼대는 동시에 괜한 입맛만 다시는 그였어요. 그렇게 눈을 감은 채 소원을 빌고 나더니만은 자, 열려라 참깨. 라며 김동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문이 글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어찌 천하장사가 와도 힘써 못 열 것만 같던 그 커다란 돌덩이가 혼자 스르륵 열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김동은 금은 보화가 잔뜩 쌓인 그곳 한가운데서 커다란 술통 하나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려, 이 많은 금은 보화 중에 또 약간은 집어가줘야 쓰겄지. 한 며칠 맘껏 쓰려면은 요 정도는 돼야겠다. 하며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퍼담는 마냥 있는 대로 그 말을 잔뜩 주머니에 넣는 김동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술통을 어깨에 인 채로 그 입구를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닫혀라 참깨. 라고 외치니 또 돌문이 금세 닫혀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을로 내려가는 김동이었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 날로 김동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에 온 동네의 친구들이 모여 김동을 축하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째 자네는 그놈의 재주를 부렸길래 그런 거액을 다 왕한테 갖다 바칠 수가 있었다던가? 지한테 큰 벼슬 가정 내렸는데도 그걸 다 마다하고 말이지. 아, 그러니까 말이네. 어디 감히 왕이 하사하신 선물을 함부로 마다한다는가? 배가 불러도 아주 단단히 부른 모양이요. 하긴 덕분에 그 자식놈들이 모두 벼슬길에 올랐으니 그걸로 된 것이긴 하지만서도 말이야. 이런 친구들의 말에 김동은 그저 허허 웃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어쨌거나 원하는 것이라면 기도 한 번으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동굴 덕분에 김동은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금은 보화는 물론이요. 웬만한 병은 모조리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까지 모조리 갖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동의 자식들은 모두 앉은 채로다가 좋은 자리 하나씩은 꿰찰 수 있는 것이었지요. 이렇다 보니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 갔을 뿐 아니라 웬만한 벼슬은 욕심낼 틈도 없이 그저 남들의 부러운 시선에 충분히 만족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친구들의 칭찬 일색에 마냥 흐뭇해하면서 먹어도 적당히만 취할 뿐 고꾸라질 정도로 취하지 않는 술을 들이키며 친구들이 모두 쓰러져 나갈 때까지도 희희낙낙 즐거워하는 것이었지요. 그려, 이래저래 원하는 건 다 들어주니까는 뭘 또 빌어야 내일은 색다른 재미를 좀 볼런지. 아,
이런 행복한 고민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다더냐. 아이고 신나라. 이런 혼잣말을 하는 김동은 정말이지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귀한 동굴은 어쩌다 김동만 아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김동의 가문에서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유일한 비밀이었던 바 김동의 아비 김순과 또 김순의 아비 김조 그리고 그 윗세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이 동굴에 대한 비밀은 후손 중 유일하게 단 한 사람한테만 알려줌으로써 현재까지 오직 김동이라는 자만이 그 동굴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던 것이었지요. 한편 그런 한양과 좀 멀리 떨어진 어느 외딴 마을에는 성국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는 천재적인 손기술을 타고난지라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아주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도자기 그릇이나 한복, 저고리 따위는 물론이요. 심지어 그림이나 붓글씨까지 뭐든지 똑같이 모방해낼 수 있는 타고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래저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대가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그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내미 성공이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도 더 그 모조품을 만드는 실력이 뛰어났음에도 그 일에는 별 흥미를 못 느끼는 터. 그저 놀고 먹을 궁리만 하는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넌 어쩌자고? 그 좋은 기술 갖다가 더 노력할 생각은 않고 말이다. 어째 허구한 날 더 떵떵거리며 살 걱정은 안 하고 그래갖고 어디 그 웬만한 처자들이 널 쳐다나 봐주기라도 한다는 것이오. 아버지, 그런 말 마소. 나도 때 되면 좋은 처자 알아서 다 만날 텐디. 뭘 그리 걱정이라요? 내도 혼기찬 지 한참 된 이상 내 마음에 딱 드는 처자가 어디 있는지 내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 안 합니까? 그러니 날 좀 내버려 두쇼. 이런 아들의 말에 혀만 끌끌 차는 아버지 성국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성공이는 눈만 높아져 버린 것도 모자라 노총각이 되어 있는 여지껏 여자 손 한 번 못 잡아본 그런 모태솔로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한숨만 깊어지는 애비 성국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러기도 잠시 그저 제 자리에 앉은 채로 본인의 작업에만 몰두하는 애비 성국이었어요. 이랬다 보니 성국은 그 손기술만 써야 하는 특성상 너무 오랫동안 앉은 채로만 이어온 작업 탓인지 다리가 좋지 않은 것도 모자라 급기야 잘 일어설 수도 없는 처지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찌 보면 그런 아비의 모습이 자기가 되지나 않을까 그런 걱정도 무시할 순 없던 아들 성공이었지요. 그랬다 보니 그는 동네 밖으로 나돌 생각만 하며 동네 안에선 잘 나다니지도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비 성국의 잔소리는 더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있는 처자들은 왜 눈길 한번 안 주냔 말이다. 어디 그 쓸데없이 먼데 가서 찾으려 하지 말고 말이지. 이 마을에도 꽤나 괜찮은 처자들이 한둘이 아닌 더 그냥 좀 가까운 데서 찾아보란 말이다. 이런 아비의 말도 일리는 있던 터. 하지만 성공이는 이런 총구석에서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한양 땅 가까이로 가서 마음에 드는 처자를 고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제 처자는 제가 알아서 찾을 터이니 아버지는 몸 생각이나 하시면서 걱정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도울 테니께. 그래도 이래저래 손이 필요할 때면 본인이 나서서 돕기도 하는 성공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 사는 한 김씨로부터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헌데 직접 오지는 못하고 대신 자기 쪽으로 와서 그 물건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는 없는 처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네가 가서 그 나한테 배운 실력이나 원 없이 뽐내고 돌아오란 말이다. 그 김씨가 이르기를 원하는 대가는 원하는 만큼 지불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알겠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성공은 간만에 한양 나들이도 할 생각에 조금 신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도 쉬지 않고 걸으며 금세 한양 땅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김씨란 자, 다시 말해 김동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자에게 의뢰를 한 자는 다름 아닌 그 김동이란 자였으니까 말입니다. 이윽고 그 집에 도착한 성공은 문을 두드리자마자 헐레벌떡 뛰어나온 모습이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아, 집에서 좀 기다리시더니만 잠깐 다녀온다며? 저짝 고개 넘어 산으로 올라가셨다 안 합니까요? 헌데 그건 비밀이라셨으니 저도 더 이상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이미 다 말해놓고 뭔 비밀이라 하는 건지. 어찌됐든 이 마을로 들어서는 길에 그 언덕계에 있는 산입구를 지나쳐온 터 왠지 그 길을 올라보고 싶던 바 알겠다며 뒤돌아서는 성공이었습니다. 그 집에 앉아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시간이 남은 터에 그 산길이나 좀 산책하고 싶던 성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그 산길로 들어선 그때였어요. 저 먼 발치에서 웬 옷차림새가 꽤나 반듯한 양반 한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던 성공은 뭔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것에 좀 이상한 점을 포착해낸 것이었시오. 그래서 성공은 한번 몰래 그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그 먼 발치의 양반은 다시 한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그 앞에 놓인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공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싶은 마음에 황급히 따라붙었지요. 그러자 그 양반의 목소리가 동굴 밖으로까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안전뱅이도 금방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아주 효염 있는 산삼뿌리 하나 놔주시오. 아, 그리고 선물을 할 예정이니 그 멋들어진 상자에 넣어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 이래 외치는 것이었지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곧이어 그 안쪽 동굴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만 그 안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 양반이었어요. 이에 입만 떡 벌린 채로 대체 그 안엔 뭐가 있는 것인지 더욱 궁금하기만 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기도 잠시 금세 나온 양반의 손에는 글쎄 금빛깔 무늬가 눈이 부실 정도의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온 터 그 양반은 누가 봐도 그 김동이란 자인 것이었습니다. 허나 아직까진 그가 그 의뢰인 김동인지는 알지 못했던 성공인 것이었지요. 그 길로 후딱 내려가 버린 김동을 두고 성공은 그 동굴 입구를 서성이다 그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도 그런 산삼뿌리 하나 있으면 함 줘보시오. 열려라 참깨. 허나 그 동굴의 문은 별 반응을 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을 더 외쳐봐도 그냥 꿈쩍도 하질 않는 것이었지요. 이에 입맛만 다시 다 뒤돌아서는 성공이었습니다. 거참 정말 희한하구만. 저런 돌문도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이 말이야. 그 길로 산을 내려온 성공은 다시 그 김동의 집을 찾았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김동은 아까 그 동굴 앞에서 몰래 훔쳐봤던 그자였기에 성공은 사뭇 놀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속으로만 알아차린 채 그 김동이 의뢰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성공이었습니다. 내가 의뢰할 물건은 말이요. 바로 이것인데 말이지요. 라며 꺼내놓는 물건은 다름 아닌 아주 작고 매끈한 조약돌이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푸른빛의 광채가 감도는 것이 어째 똑같이 만들기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어? 금액은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말이요. 그 실력이 남다르다는 얘기도 그렇고 그 성국님의 자제분이라 들었는데
자, 그걸 다 보셨으면 이리 내놓으시오. 라면서 그때 그 동굴 안에서 갖고 나오던 황금빛 보따리를 꺼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게. 잘 걷지 못한다 들었는데 이걸 잘 다려드시기만 하면 아주 좋은 반응이 올 것이네. 이 말에 마침 성공도 그 조약돌을 잘 살핀 바 얼른 그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온 성공이 아버님께 그간의 사정을 얘기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친히 그 산삼을 다려 드신 것이었어요. 헌데 드시고 난 지 하루도 채 안 된 때에 이르러 갑자기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다 하더니만은 무릎을 붙잡으시더니 아니 글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신기하구나. 그 산삼의 효능이 이렇게나 좋을 수가 있다니 말이오. 이에 성공도 내심 놀라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굴을 한 번 더 찾아가기로 결심을 한 터였지요. 그리고는 그 의뢰받은 조약들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그 김동의 집을 찾은 성공이었어요. 아이고야, 정말 실력이 대단하십니다요. 이래 똑같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니까 말입니다. 나름 아버지께 전수받은 것이라지만 평소 실력에 반도 안 썼다는 생각에 성공은 내심 뿌듯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 것이었지요. 이내 남은 사례금을 받고 난 뒤에 그 집을 나온 성공이었습니다. 헌데 성공의 주머니에는 그 조약돌의 모조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이었지요. 네, 모조품을 만들면 항상 여분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터 이를 말해줄까 했지만서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나중에 또 의뢰하면 그때 쓰면 될 일이니까 말이오. 어찌됐든 다시금 그 동굴에 가보기로 작정한 성공은 그 언덕 너머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행여나 김동이란 자가 뒤따라 오진 않을지 내심 초조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다다른 성공이었어요. 내 그때는 뭔가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질 않아서 그랬던 건 아니지 싶네 그려. 그럼 이번엔 내 정말 진정 원하는 마음으로다가 한번 불러봐야겠구먼 그래. 라며 열려라 참깨라 외쳐대는 성공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동굴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이래. 집중하니까 다 되는구만 그래. 라며 그 안을 살피는 성공이었습니다. 헌데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달리 컴컴한 어둠이 들어차 있을 뿐 구석에 작은 빗줄기 하나가 새어나오는 정도가 전부인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때였어요. 성공의 뒤를 누군가가 턱하며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안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고만 성공이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다쳐라 참깨! 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스르륵 하곤 금세 닫혀버린 동굴의 문이었지요. 이에 놀란 성공은 황급히 일어나 그 문을 두드려댔어요. 하지만 그 두꺼운 동굴문은 꿈쩍할리 만무한 것이었지요. 여보시오. 날 왜 밀친 것이오? 빨리 이 문을 열어보란 말이오. 이런 성공의 외침도 그저 공허한 울림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 말고는 워낙 주변이 어둡기만 한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이런 어둠 속이 처음이신가 보군요. 악어, 심장 소리가 역가정 다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웬 처자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성공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헌데 워낙 어두운 터라 그 어디에도 사람의 형상은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데 말이오. 누군 겝니까? 그러자 순간 작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빛 가까이에 누군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이에 성공이 바라보자 그 사람은
목소리만큼이나 어여쁜 한 처자인 것이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그녀의 얼굴이란 왠지 모르게 성공의 가슴팍을 뛰게 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건만은 그쪽도 여기 갇힌 걸 보면 참 지지리도 복도 없는 팔자에 속하시나 봅니다. 어쩌다 이리 들어오신 겁니까? 어느 정도는 미인 축에 속한다란 생각에 그저 멍하니만 있던 성공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째 날 밀어젖힌 사람은 누구고? 대체 이 동굴 속에 웬 문이 있는 겁니까? 대체 여긴 어디인 것이오? 그러자 그 어둠 속의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저도 여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처럼 괜히 이 동굴을 살폈다가는 그 김동이란 자 때문에 여기 갇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밀친 자는 그 김동이란 자가 분명하옵니다. 이 말에 또 놀라는 성공이었지요. 그럼 그자가 날 따라왔다 해도 어째 지난번 훔쳐봤던 그 동굴안과 어찌 이리도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화려한 금은 보화가 잔뜩 널려 있었는데 말이오. 이런 성공의 말에 그 어둠 속 처자가 답을 이어갔어요. 내가 알기론 그자가 이 동굴 속 화려한 곳을 열 때에는 어떤 작은 조약돌이 꼭 있어야 한다지 않겠습니까? 그 돌을 손에 쥐고 있는 자만이 이 동굴을 통해 원하는 걸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까요? 헌데 만약 그 조약돌과 모양만 똑같거나 한 것으로 이 문을 열라치면 이런 다른 방이 열린다 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주머니에 든 조약돌 모조품을 움켜쥐는 성공이었어요. 진작 그걸 알았어야 했다며 잠시 동안 후회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가늘게 들어오는 빗줄기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 성공과 처자는 멍하니 앉아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일단 전 성공이라 하는데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러자 전 달래라 하옵니다. 성이 진이다 보니 진달래라 불러주시오. 순간 꽃과 똑같은 이름에 외우기도 좋다라며 환히 웃는 성공이었어요. 그럼 달래 처자는 이곳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신 것이오? 그러자 한참을 생각에 잠기던 진달래 처자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점 더 여길 못 빠져나갈까 걱정이 앞서던 성공이 그나마라도 달래 처자와 얘기를 나누고 날 때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와 빗줄기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사이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성공의 마음은 자꾸 그 달래라는 처자 쪽으로 기우는 것이었어요. 그 달래란 처자한테서 나는 향내는 물론이거니와 살짝 보여주는 미소라는 것이 정말 성공이를 빠져들도록 하기 충분한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빗줄기 사이로 더욱 가까워지는 그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어느새 서로의 얼굴을 바로 앞에 마주한 채로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냥 꼭 붙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순간 동굴 깊숙한 곳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에 깜짝 놀란 달래 처자가 성공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좀 놀랍구만이라. 이젠 괜찮소. 네, 가만 들어보니 그 동굴 깊숙한 쪽에 사는 박쥐들인 것 같소이다. 이 말에 더 놀란 달래가 성공이를 더욱 꼭 끌어안는 것이었어요. 이에 질세라 달래를 더 꼭 끌어안는 성공이었지요. 그리고는 그들의 숨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서로의 몸이 뒤엉켜 그간 참고만 있었던 사랑의 욕정을 맘껏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속살이 내비쳐지는 가운데 입가정 맞춰가며 그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러고 난 이후 또 한참을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동굴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곳저곳을 두드리고 만져봐도 나갈 구멍 하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러자 달래 처자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어째 이 동굴이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안 합니까요? 왜 열려라 닫혀라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냥 열렸다 닫히는 것이 이 동굴 문도 사람처럼 뭔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아 왜 참깨라는 말도 알아듣고 말이오. 안 그렇소? 아니 그럼 우리가 동굴하고 무슨 대화라도 나눠야 한다는 것이오? 이에 달래 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렇습니다요.
이에 가만히 생각에 잠기던 성공이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어요. 그 처자의 말도 참 일리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소. 그럼 한번 이 동굴이 원할 만한 것을 얘기해 봅시다. 아, 그랬을 때 이 동굴이 친히 문을 열어줄지 또 모르는 것이니까 말이오. 이에 성공은 다시 한번 열려라 참깨라 외치며 문을 열어주면 안 혼내킨다는 등등 온갖 열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꿈쩍도 않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래 처자가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동굴이 이런 텅 빈 방을 갖고 있는 것 또한 괜한 욕심을 가진 자들을 벌하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그 금은보화가 가득한 방도 그 김동이란 자의 욕심으로만 쓰이고 있는 것인데 말이오. 이를 만일 동굴도 원치 않은 것이면 말입니다. 아, 우리가 나가서 할 일은 명확한 것이 아니겠소? 이 말에 성공은 한 번 더 생각에 잠기더니만 무릎을 치며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좋소. 네, 이래 한번 외쳐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하며 외치는 그의 목소리엔 아까와는 달리 기운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이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말이지. 내 그 본래의 조약돌을 가져다가 이 동굴 속에 영원히 되돌려 놓겠소이다. 그것도 그 김동이란 자는 물론이고 누구 하나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말이오. 네, 약속하오. 라고 하자 잠시 동안 고요한 동굴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열려라 참깨. 라 마지막으로 외치는 성공이었지요. 그러자 덜컹거리던 커다란 돌문이 아주 천천히 스르륵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깜짝 놀란 성공이 놀라 기뻐 팔짝 뛰었어요. 아이고야, 드디어 열렸소이다. 드디어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됐어. 라며 빛이 쏟아지는 동물 밖으로 나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마주한 달래 처자의 모습이란 성공의 눈에 정말이지 눈이 부실 정도로 빼어난 미모인 것이었지요. 길을 지나다가도 한눈에 반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건만 어찌 이런 처자와 저 동굴 속에서 갇혀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 성공은 그 동굴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내 곧 산 밑으로 내려오는 그들이었지요. 자, 그럼 곧바로 그 김동의 집으로 가야 하지 않겠소? 동굴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런 달래 처자의 말에 성공이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둑해진 마을길을 따라 그 김동의 집 앞에 멈춰선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조약돌을 훔쳐낼 생각이십니까? 달래 처자의 말에 순간 꾀를 낸 성공이었어요. 일단 네, 좋은 생각이 있으니 한번 믿어보시구려. 라며 성공은 곧장 김동의 집 문을 두드려댔어요. 그러자 일전에 산에 올라갔다 일러준 머슴이 머리를 극적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오밤중에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어르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안 합니까? 아, 다름이 아니고 말이지요. 왜 그 김동 어르신께서 제일 아끼시는 그 조약돌 하나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자 머슴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 그건 어르신께서 제일 신경 쓰시는 비밀인데 말이오. 그것이 새나가기라도 했다가는 나도 그냥 모가지라는 거 아닙니까요? 아니, 근데 그 조약돌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이에 성공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 글쎄, 그 조약돌의 모조품을 만들어달라. 나한테 부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그걸 만들어 얼마 전에 전해줬고 말입니다. 헌데 그 본래의 조약돌이 아니 글쎄 이 모조품하고 또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섞여버린 것이었으니까 말이지요. 순간 머슴이 화들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뀐 줄 지금 아신다면은 한참을 성을 내다 못해 그 화가 머슴인 당신한테까지 미칠지 모르는데 말이오. 주무시고 계신 이참에 이걸 좀 그 본래의 것으로 아시는 것과 살짝 바꿔갖고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요? 이것 때문에 나도 쉬지 않고
이래 달려왔으니까 말이지요. 그러자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던 머슴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잇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입니다요. 그래서 이런 오밤중에 찾아오신 것이었구만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네, 그 본래의 것을 숨겨놓는 곳을 아는 터 몰래 바꿔갖고 나오겠습니다요. 아, 그런 말입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요. 아님 지가 더 혼날지 모르는 것인께.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성공이었습니다. 옆에 선 달래처자도 얼떨결에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지요. 이에 곧장 집으로 들어간 머슴의 성공과 달래처자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웃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금세 뛰어나온 머슴의 손에 들린 건 그 본래의 조약돌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맙다며 인사를 나눈 그들은 얼른 다시 산길로 향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올라가십시다. 날이 밝든 어둡든 간에 그 동굴하고의 약속은 빨리 지킬수록 좋은 건 아니겠소. 이에 달래처자도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함께 성공의 뒤를 따르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동굴 속 문 앞에 도착한 성공은 곧 그 본래의 조약돌을 손에 꽉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려라 참깨. 라 외치니 역시나 금은 보화가 가득 쌓인 방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에 눈이 휘둥그레진 성공이었건만 뒤에 서 있는 달래처자를 슬쩍 보더니만 자, 그럼 이제 이 돌을 갖고 내 본래의 동굴 그대로를 잘 지켜나가 보려무나. 그럼 다쳐라 참깨. 이내 동굴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그때였어요. 그 문이 거의 닫힐 때쯤 손에 쥔 조약돌을 냉큼 그 동굴 속으로 던져 넣는 성공이었지요. 그리고는 쿵 하고 닫혀진 동굴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더니만 그 동굴 문이 어디로 갔는지 미세한 틈 하나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굴 벽이 되고 만 것이었지요. 참 신기하구만 그래. 아예 동굴문이 사라져버렸어. 이에 뒤에 서 있던 달래처자도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째 그토록 원하는 무언가를 모두 다 이뤄주는 동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있던 것도 동굴의 덕이긴 했지만은 어째 그토록 동굴과의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까? 이런 뜬금없는 처자의 질문에 성공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답했습니다. 아 그건 뭐 내 동굴한테 원하는 바는 딱 하나밖에 없었건만. 뭐 그걸 들어줬으니 나도 동굴하고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에 살짝 의아해하는 처자였어요. 아네, 당신 같은 운명의 여인을 이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내 소원을 이뤄준 것 아니고 뭐겠느냐 말입니다. 안 그렇소? 그러자 달래처자가 빙그레 웃더니만은 천천히 다음 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에 여태껏 중에서 제일 깜짝 놀라는 성공이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오? 네, 당신 때문에 이래 고생을 했다니까는 어딜 간다는 말입니까? 제정신이요? 제가 실망을 드리려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전 이 동굴을 수호하고 있는 소신이란 이름의 수호신이 외다. 이 말에 멍해져만 있는 성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 이 동굴과 한 몸이었기도 했는데 말이오.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 신기한 것을 알아보려 사실 지상으로 내려와 아주 오래전에 이런 동굴을 만들어둔 터였지요. 허나 결국 알게 된 건 인간의 욕심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는 바 더 이상은 더 알고 싶은 것도 없을 뿐더러 그 김씨 가문의 욕심으로 인해 쓰러져간 인간이 셀 수도 없이 많았던 터라. 이 인간한테 해가 되는 동굴을 없애려 하니 그 김동이란 자가 글쎄 제 동굴에 가둬버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저 스스로 제 동굴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지요. 헌데 그런 저를 꺼내주심과 동시에 이 동굴이 인간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수호신으로서 그저 감사를 드릴 따름이옵니다. 이에 순간 헛웃음만 지어 보이는 성공이었어요. 거참 멀쩡해 보이는 처자가 아주 못 지어내는 말이 없구만 그래.
아, 당신이 저 동굴의 수호신일 것 같으면 난 이 조선 땅의 수호신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된다 말하면 될 일이지. 어찌 그리 괜한 말로 망신을 주려는 것이오? 지어내도 좀 말은 되게 지어내시든가. 허나 성공의 기분엔 별 관심도 없다는 듯이 그 달래라는 처자는 마지막 말을 이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감사함으로 제가 드리는 선물은 당신 손에 곧 쥐어질 것입니다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처자를 꼭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라며 그 동굴 너머의 하늘을 바라보더니만 순간 꽃가루가 되어버리는 달래 처자였어요. 그러더니 곧장 바람을 타고 올라가 먼 산 새벽녘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먼 하늘 속 무지갯빛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모습에 입만 벌린 채로 서 있기만 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한참이 지난 뒤 집으로 돌아온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후 그 수호신이 말한 그대로 자신의 고향집 가까이에 사는 처자들을 한 명씩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 소신과 똑 닮은 처자가 바로 옆집 건너편에서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에 성공은 그날부로 그 처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무슨 말을 걸든지 간에 그저 환히 웃기만 하는 그 처자의 성공은 별 어려움 없이 서로의 사랑을 속삭일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얼마 후 혼인을 하여 자신의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성공 스스로가 원해온 행복한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한 여생을 살아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지요. 그럼 그 김동이란 자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 동굴문이 사라지고 난 며칠 후 그 모조품 조약돌을 갖고 산으로 올라간 김동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굴문이 보이질 않았음에도 온종일 열려라 참깨라 외치고만 있었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열려라 참깨만을 외치며 망연자실 동굴 주변만을 맴돌며 꺼이꺼이 울기만 했다지요. 그리고 그 김씨 집안은 더 이상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이뤄나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아주 평범한 집안으로 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소원을 달성해 갔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모두가 꿈꾸는 소원이 마음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야 세상은 더욱 좋아져야 마땅할 터. 허나 그 소원이 오직 한 사람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좋은 세상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 일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